이렇게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하급심에서 이런 통화 시도로 인해서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게 한 것이 스토킹 범죄인지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통신사 시스템에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한 것을 이것을 과연 행위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관점이 좀 달랐던 겁니다. 또 이렇게 그러한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면 행위자한테 불리한 해석이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해석이 아닌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하급신에서의 혼란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9일 15시 2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한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1년 11월 26일경까지 대략 한 달에 걸쳐서 총 29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반복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에서 문제된 것은 이 29차례에 걸친 전화 중에서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것 한 차례와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게 한 두 차례, 총합해서 세 차례, 요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말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으로 기소가 되었어요. 이에 대하여 원심은 순번 1의 경우, 즉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이 단 한 차례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통화 내용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순번 3, 5의 경우, 부재중 전화가 찍힌 경우입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벨소리가 울렸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도 없고 부재중 전화 문구, 부재중 전화 문구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그러한 원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요. 쟁점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이것이 이제 쟁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과연 이 이용하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대법원은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그 내용을 불문한다. 단지 음향이나 글이나 부호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법률에 이제 그렇게 규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토킹 행위에서 배제를 한다면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거나 받지 않았다. 이거는 그 사정에 아주 우연한 사정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좌우되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받았으면 처벌되고 전화를 받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주 우연한 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벌 범위도 이에 따라 지나치게 축소된다. 또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수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거나 심지어는 통화 연결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해서 피해자에게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재중 전화 몇 회 이런 표시를 남긴 것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하급심 판결과 그 논란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런 스토킹 범죄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스토킹 행위, 이런 스토킹 행위에 그치지 않고 상해나 살인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피해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서 적절한 대처를 즉시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